자, 614번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615번은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등접 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17번은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AC의 직선의 방식과 BD의 직선의 방식을 각각 구해서 그 교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AB가 이렇게 했을 때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다는 거죠. AP 더하기 BP 아니 뭐 AB가 아닌 또 다른 한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AB.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에는 P가 AB 위에 있을 때 등호 성립한다. 이러한 원리로 두 대각선의 교점이 P가 될 때 거기서 얘기하는 내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 그죠? 내가 딱 618번을 풀 때 연희처럼 딱 풀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딱 풀 때. 이 문제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보다. 정석에 딱 이 문제가 있는데 그냥 AB 직선의 방식 풀고 뭐 BC 직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두 개 같다 해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B라는 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only 기울기만 따라서 AB의 기울기인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분의 K 플러스 3 마이너스 5 하고 BC의 기울기인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분의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K 값이 나오고 K 값은 안 돼. 아니 냄새나는. 어허. 갔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은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8은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편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직선의 방식 자체도 구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한 문제들인데요. 621번. 네, 하나. 621번 보시면요. y는 x제곱. 자, 과거에 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또 나온 적이 있고요. y는 x제곱 위에 t, t제곱이라는 선분의 수직이등선이 L 그 다음에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자 0,4가 이렇게 있습니다. 0,4가 그리고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이 있다. 한 점이 점을 0,4 근데 풀시간 안 주시고. 안 줘요. 0,4 이 위에 여기 딱 여기에 있어요. 한 점이 이렇게 이때 A, P, T, 제곱 이 A, P의 수직이등분선을 쓱 그었더니 생기는 이 도형이 마름모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학생들은 특히 재욱이 같은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일단은 해보고 봐야 돼. 그래서 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찬찬히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말은 뭐다? 1번에서 피해 좌표를 먼저 구하래. 그 다음에 QR의 길이를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QR이라 하고요. 얘는 알파 콤마 알파 제곱, 얘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하자. AP의 수직이등분선, 즉 중점 M이 x좌표는 2분의 t, 그 다음에 2분의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요걸 지나면서 AP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는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4야. 자, 됐어. 이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됐어요. 기울기가 왜 T분의 T? 요거의 기울기. 네. 그 기울기가 그거라고. 이제 이 수직이동선이니까 이거에 역수의 마이너스로 붙은 얘가 기울기가 돼서 오겠지? 저 중점을 지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일단 써볼게요. 자, y는 t제곱만 4분의 t x 플러스 2이 곱하면 2 t제곱만 4분의 플러스 t제곱 2분의 t제곱 플러스 4. 이런 일단 직선의 방식이 나와. 그럼 이 직선하고 y는 x제곱하고 y는 x제곱하고 즉 x제곱은 이 친구 마이너스에서 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요거하고 연립해서 나온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죠.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뭡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얘는 그렇지 이거죠. 자, 그런데 AP의 중점하고 QR의 중점이 어때야 돼? 같아요. 그래서 X좌표의 합 T하고 X좌표의 합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T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므로 T제곱 T가 0과 2 사이입니다. 0과 2 사이에서 그럼 T 사라지고 T제곱 마이너스 4가 1이 돼야 되니까 T는 잠깐만 마이너스잖아. 진짜. 그래서 자, 그래서 뭐다? T는 루트 3. 그러므로 P의 좌표는 루트 3, T가 왜 0수라는 거죠? 자, 거기 T가 0과 2 사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이따가 지금 쫄변에 동그라미까지 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업을 안 들어? 끄덕이는 거야 지금. 진짜 인성 터졌는데. 자, 여기다가 루트 3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루트 3을 집어넣어서 다시 써볼게요. 그럼 직선의 방식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3 2분의 7 맞나요? 계산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자, t제곱 뭐? 얼마예요? 그렇지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루트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QR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거기서 원하는 건 QR의 길이잖아요. 자, 기울기가 루트 3이야. 너네들 제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x좌표의 차,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 그럼 여기가 루트 3이야. 기울기가. 그러면은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1대 루트 3대 2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몇 배 해주면 돼? 이 길이는 2배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x제곱은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안 외운다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야? 루트 D. A분의 D. A는 1이니까. A분의 D. A는 1이잖아. B제곱 마이너스 4C만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고. B제곱 마이너스 4C가 몇이에요? 11. 그래. 거기에다 몇 배? 2배. 그래서 이게 QR의 길이가 된다. 그런 조금한 거에서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문제 푸는 속도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계산 다 하고 하면 시간은 언제 줄여? 자, 이제 직선 혼자서 이렇게 놀았으니까 직선과 직선 둘 이상의 직선과 이렇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직선은 622번이 공롤이죠. 번 빨리 1, 2, 3번 LMN 1대1 대응 시켜봐. 빈 2번 하나만 써. 아니 야 1번 2번에 기울기가 부호가 같잖아. 잠시만요. 하고 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M 아니야? 응? 야
그지? y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을 때 이 m이 a가 음수고 여기 몇 번 있거든요. 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더라. 이거에서 누가 L이고 누가 N인지만 결정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아, 625 내려오네. 그래서 B가 양수고 A가 음수기 때문에 EAB는 0보다 작을 거고 마이너스 2B는 0보다 클 거란 말이야. 그럼 얘의 Y절편은 X가 0일 때 Y절편은 2B니까 2B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 이게 L 이렇게 되겠지. 기본이에요. 이게 딱 기울기로 먼저 비교해서 한 놈 제외하고 나머지 둘은 Y절편을 비교하는 거. 딱딱딱. 자 623번 아, 기다려주세요. No. 자 얘가 삼각형 만들지 않는 거 그냥 딱 순서 있잖아. 이거는 계산 안 할 거야. 이거 계산을 왜 하고 있어. 자 제일 먼저 하는 거 기울기. 한점. 기울기부터 해야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기울기는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 세 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4분의 m은 1분의 1 요거 해보고 m분의 2는 1분의 마이너스 3m 요거 해보고 4분의 2는 1분의 마이너스 3m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해보셔야 돼요. 왜 세개 다 해야 돼요? 어느 둘만 평행하더라도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두 개만 평행해도 그죠?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세 개의 직선으로 평면을 나눴을 때 6개의 조각으로 나뉘는 경우에 m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이거 봐봐. 6개로 쪼개잖아. 한 점에서 만날 때도 6개로 쪼개져요. 그런 다른 방식의 표현도 있다는 거. 얘는 꾸준히 사랑받는 문제예요. 그냥.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내려고 그러면은 문제를 뭔가 조금 더 더럽게 내야겠지. 뭐 학생들이 요거 하나 좀 빼먹게 한다거나. 자, 정리되시면 그 밑에 있는 624번 하나만 보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못해 오늘. 그러나 너희들의 숙제는 어느 정도 해오셔야 돼. 45분. 숙제가? 46분인가? 그렇게 안 맞을 텐데. 엄청 많은데. 46문제. 까먹기 전에 써놔야지. 오늘 어제는 46문제 홀수방만 풀어 직선의 방정식. 어차피 다음 주까지 선생님한테 남은 거랑 원방 다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지. 자 됐어요? 그럼 624번 한번 봐봐. 요런 게 이제 수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우리 수능에는 이제 수학 상하 요건 안 나오지만
여기서 너희들은 m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그리고 와우. 아니 되게 90도니까 센스가 부족해. 금방 해요. No. 두 직선에 가게 이등분선인 것 같아요. 두 직선에. 오케이? 지금 5는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실제로. 왜? 이등분삼각형이래. 얘 직각이잖아. 직각 이등분삼각형이야. 알겠어요? 직각 이등분삼각형이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되게 쉽단 말이에요. 주어진 두 직선 2x 플러스 y는 0하고 x 플러스 2y는 0. 자, 직선의 이등분선 저기 가게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 한 점을 x, y라고 한다.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를 이용한다. 루트 5분의 2x 플러스 y의 절대값과 루트 5분의 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라고. 그럼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각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은 게 루트 5 사라지면서 절대값 벗길 때 뿔마 x 플러스 2y로 가죠. 그래서 2x 플러스 y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y는 마이너스 3x, y는 3분의 1x 이렇게 수직인 두 직선이 나와요. 이거 중에서 기울기가 몇이겠어? 3분의 1. 그렇지. 발음이 훨씬 더 빠르네. 뭐? 발음이 훨씬 더 빨라요. 아 해보셨어요? 내가 야 너는 진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랑 문제 풀 때랑 똑같긴. 그냥 A, EA 하고 A, EA 하고 어떤 거냐면 재호가 진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정과좌표. 자꾸 그런 도형적인 성질을 많이 쓰면 쓸수록 학생들이 싫어해. 기하 싫어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왜 EX 더하기 Y예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EX 마이너스 Y죠.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이거 oh my mistake. 이게 이거고 이게 이게네. 그치? 이야.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이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접기. 자, 워밍업으로 627번하고 628번은 누가 봐도 A, B, A 프라임이 무슨 삼각형? 그렇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와 A 프라임 B 사이의 거리는 너무 쉽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2대1 때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628번에서도 30도이기 때문에 접으면 CD, D 프라임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래서 D 프라임하고 H 사이의 거리는 와우,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C를 원점으로 잡고 AC를 y-x는 0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D 프라임은 1, 루트 3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 됐죠? 말로 한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우리 630번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런 류의 이런 접는 문제를 너희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접는 문제. 630번 같이 이런 접는 문제는 무조건 수직이등분선으로 접근한다. 무조건 그냥 묻다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갑자기 줄임말 하니까 내가 혹시 수업 시간에 BTS 얘기했나요? IT 업계에서 BTS가 무슨 뜻인지, 그 업종에서 BTS가 뭐의 약자야? 설마 이거 보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BTS. 응? S라고요? 아, BTS. 나도 모르게.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거 할 줄 모릅니다. 쌤이 알파벳은 아는데 모르는 상태가 안 좋은 거구나. BTS 버그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더라. 코딩할 때 혹시 정보 코딩 좀 해본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몰라요. 버그 잡는 게 진짜 힘들잖아. 근데 그게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했다가 그러면 요새는 점점 계속 나아졌겠지. 옛날에 진짜 그 수천 줄 수만 줄짜리 그 코딩 보면서 애들 보면 어디 틀렸나 봐. 그거는 저는 싫어합니다. 그때 해야 할 때 잠깐 하고 그다음부터 머릿속에 다 잊어버렸어. 코딩의 키역도 몰라. 인트 A 정도 안 된다. 인트가 왜 인트 A야? 정수 A. 그렇죠. 인티저의 약자예요. 동수가 인티저였어요. 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죠 가끔. 선생님, 정수가 인티저인데 왜 정수를 이렇게 하나요? 이게 한국이 수학적으로도 대국이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등급 상향돼가지고 최고 등급이 됐죠. 아시나요 혹시? 맞아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맞아요. 수학으로 따졌을 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았냐? 한 20년 전. 아니 그렇게 IMF에서 상을 많이 타는데 왜 맨날 그놈 필상 안 나오고 노벨상 안 나오냐? 그런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꼭 그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가입한 지 되게 최단 시간 거의 제일 윗단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게 10몇 개국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전 세계.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200개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정수 대약자를 따서 이렇게 하면 어린 친구들은 이제 다 믿는데 니들 이렇게 울고 뻥치네 사기를 쳐도 않겠지 이런. 그래서 좀 들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독일어로 이게 숫자들이라는 복수 형태의 단어예요. 자음을. 그래서 이거의 약자인 Z를 사용하는 게 정수입니다.
내가 가끔 저거랑 이제 경우의 수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있어.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건 x, 이런 건 y, 가는 건 t 이렇게 했고 대각선 벌써 학생들은 그러죠. 근데 진짜 저게 대각선 T예요. 그렇게 또 얘기해주고 끝내면 좋긴 한데 괜히 그렇게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어디 가가지고 선생님 대각선이 영어로 대각선이라는 얘는 명사 뜻과 형용사 뜻을 다 가지고 대각선, 대각선의 라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630원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630원. 자, 630번은 어떤 점하고 어떤 점의 수직이 동선인 것 같아요? PQ가. 네. PQ가 어떤 점과 어떤 점의 수직이 동선을 우와. 그거예요. 이거의 수직이 동선이라는 거예요. 적었을 때 이거의 수직이 동선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끝납니다. 여기가 6,12고 11이네. 여러분 신고하고 싶네. 0,0이야. 이거의 수직이 동선. 자, 기울기 2야.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 3,6이야.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5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가 이게 3,6이에요.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 왜 중점이에요? 수직이 동선. 지금 뭐라? 세브라 쌌어. 됐죠? 이러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잖아. 12니까 12, 2분의 3 이렇게. 알겠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5,0이 여기 5,0이 여기 가면 몇 콤마 몇이 되냐 이거 물어보잖아. 그럼 5,0을 여기에 수직이 동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똑같이 이해해야 되니까 y는 여기 뭐야?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얘하고의 교점. 얘하고의 교점. 뭐? 그 마음 이해해. 근데 이 문제는 다르게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접는 문제를 자꾸 수직이동문선으로 푼다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야 돼. 제가 나중에는 이거에 좀 더 진화한 문제들을 몇 개 이렇게 보여주긴 할 텐데 지금은 이 정도로 일단 만족을 해봐. 뭐라는 거야? 이 직선을 왜 구하고 있어? 자, 얘가 y는 2x-10이니까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는 얘하고 누구하고 교점? 얘하고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5하고의 교점 넘기고 2분의 5x는 2분의 35 7 4. 자, 얘하고 얘의 중점이 7,4야.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점의 좌표는 7, 14, 5 빼면 9, 9,8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죠? 재밌죠? 뒤에서 뭐 어떡하죠? 이게 무슨 뜻이야? 끝나시겠다. 아우 진짜
끝난 거죠? 지금 조금 더 힘든 게 나아요. 저희는 지금 힘든 게 낫지. 원래도 나중에 힘들어요. 학기 중엔 시간이 없어. 뭔가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복습하려고 하니 당연히 시간이 없지. 월화수목금 4.5일, 4.7일이라고 해봅시다. 4.7일 동안 공부한 걸 2.3일 동안 복습해야 돼. 이게 되냐? 공부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따박따박 되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러면 너네들이 원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방학 동안에 이렇게 했잖아. 학교 수업 시간이 복습이라고 생각해. 학교 수업 시간. 학교 수업 시간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앉아있으면 절대 안 돼. 나 학교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 그건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놔야 이렇게 뭔가 해주면은 저 선생님 좀 좋은데? 이렇게 되지. 막 기대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 수업을 되게 학생식으로 하면 그건 얘네들이 경험해봐.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일어난다라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수업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좋네요. 그냥 화면 띄워놓고 여기서 찔끔찔끔 하고 말 조금 하고 끝. 뭐 이렇게. 이 수학 수업이 그게 되는 순간 진도가 무진장 빨라. 이건 안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막 민원 같은 거 안 돼요. 누가 민원을 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클레임을 걸어? 할 수도 있다.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교사의 개인 권한인데. 얘들이 그걸. 자, 다음 시간에는 두 직선의 교점 요 유형부터 다뤄볼 테니까요. 그럼 집에서 너희들이 직선의 방식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풀어보시고 개수 체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지만 그래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리고 질문 정도는 받도록.